내가 초보라면 어떤 거를 소싱해야 되는지 그런 키워드를 좀 기준을 잡을 때 설명드리면, 만원대 내가 도매를 가져오면 이걸 판매가를 얼마를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셀러가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실력이 없을 때 오히려 반대로 돈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임장관 셀러 까모입니다. 오늘은 초보분들이 소싱할 때 주의할 점이나 소싱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왜 갑자기 초보분들의 소싱 키워드를 이야기하냐면요, 며칠 전에, 저번 주죠, 지금이 월요일인데 2, 3일 전에 토요일날 특강을 하나 들었었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분의 특강을 들었었는데, 구독자분들도 계셔가지고 구독자분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처음 소싱을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 영상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겠죠? 조금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분이 자파 중에 가방을 소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가방이 아무래도 크기가 크고 무엇보다도 가격대가 도매가가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더라고요. 소싱을 하면 가격도 문제지만 부피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직 소싱을 못 하신 분들이 내가 초보라면 어떤 거를 소싱해야 되는지 그런 키워드를 좀 기준을 잡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소싱을 하려면 우선은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판매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초보분들은 아직 모르죠.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초기에 사입하기 좋은 키워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지 기준을 조금 잡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적으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설명이 기준이 잡을 것 같아서, 초보가 소싱하면 좋은 키워드는 작고 가볍고 싼 거, 3개를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우선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각자 상황에 틀리긴 한데, 내가 1인 셀러고 보통 처음 초보 셀러면 집에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물건이 크면은 이게 버거워요. 이게 한두 개 판매하는 게 아니라 10개, 20개가 되는데, 그 10개, 20개를 다 하기 위해서 우선은 작아야 돼요. 그 작다는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백팩이었을 거야. 제가 정확하게 물어본 건 아닌데 아마 백팩이겠죠. 백팩이 10개만 돼도 상당히 크기가 커요. 집에 보관하기에는 컬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컬러가 없다고 해도 그런 거 10개, 20개 해서 컬러가 두세 가지라도 있으면 그렇게 수량이 늘어나겠죠. 그런 거를 10가지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고 힘들어요. 백팩은 작은 거에서 탈락이고요. 그리고 가벼운 거에서는, 가벼운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가벼운 건 물류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싼 거에서는 가격대가 10,000원대면 이것도 제 기준에서는 초보분들한테는 조금 탈락이에요. 설명드리면, 10,000원대 내가 도매를 가져오면 이거를 판매가를 얼마를 가져야 될까요? 초보자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돌려서 들으시면 조금 이해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지난 영상을 들었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 설명드리면요, 내가 판매가가 10,000원이라면 도매가는 판매가의 대충 20%, 25%예요.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중간에는 택배비, 무료 배송, 쿠팡 배송, 무료 배송이나 수수료, 아니면 세금, 이렇게 기타 등등이 들어가거든요. 도매가는 20%, 25%의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10,000원이 20%, 25%라고 그러면 판매가를 25%라고 칠게요. 그러면 4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0,000원에 판매를 해야 돼요. 쿠팡에 아마 백팩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급스러운 그런 가방이 아니면 싸면 10,000원대, 학생 가방 이런 거 10,000원대, 적당한 건 한 20,000원 초반, 조금 좋은 걸 해봤자 30,000원, 이 정도가 아마 주로 판매할 수 있는 가격대일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게 가격대가 우선은 조금 잘못 설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거꾸로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아이템 스카우트에 그러면 할게요. 백팩을 검색하면 쿠팡이라고 우선 칠게요. 그럼 평균 가격이 20,000원에 나오죠. 21,000원. 가격이 싸긴 싸네요. 지금 네이버가 21,000원 너무 싼데요. 평균 가격 지금 네이버가 60,000원인데 백팩이 쿠팡에 너무 싸네요. 중학생 백팩 정도로 들어가 볼까요? 네, 중학생 백팩은 지금 35,000원이 나오죠. 아까 백팩이 20,000원이 나오는 게 그게 조금 특별한 경우고요.
2만원 백팩이 평균 가격이 2만원에 나오는 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4만원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평균 가격이. 그러면 여기 35,000원, 35,000원은 조금 센데, 우선은 중학생 백팩이 35,000원이라고 칠게요. 평균 가격이에요. 쿠팡에서. 보이시죠? 마우스를 보기 편하게. 백팩이 평균 가격이 35,000원이면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도매가를 20% 잡으면 좋긴 한데 25%, 대충 8,000원 맞나요? 8,000원, 9,000원인데 20%로 쳐서 8,000원이라 칠게요. 백팩을 판다 그러면 8,000원짜리 도매가를 찾아야 돼요, 물건을. 그러면 이분 만원대가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45,000원 가격대는 조금 높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000원의 물건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도매가는 20%, 25%이 최고 좋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30% 가긴 하는데 정말 마진을 줄여야 되는 걸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뭐 빼고 뭐 빼면 결국엔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원가율이라는 게. 그러면 8,000원짜리 물건을 내가 찾으면 돼요. 어떤 키워드를 내가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고 평균 가격이 나오잖아요. 평균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반대로 들어가서 내가 도매 가격을 정하면은 더 쉽다.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이게 그냥 내가 백팩 팔아야지 1688이나 이런 데서 이쁜 걸 찾거나, 아니면 쿠팡에서 그냥 이미지 검색으로 똑같은 걸 찾거나, 그래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판매자이기 때문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고수분들도 결국에는 원가율을 제일 신경 써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가격을 우선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는 팔기 힘들어요. 어찌됐든 이쁘든 뭐하든 어차피 초보자분들은 살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선은 가격이 싼 게 팔기는 쉬워요. 그게 초보자분들한테는 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되신 분들은 안 싸도 어떻게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가격을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 이 원가율을 평균을 잡아서, 근데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여기서 한 7,000원? 이 정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35,000원짜리 찾는다, 한 6,000원, 7,000원. 좀 높아요, 이것도. 실제로 해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한 이 정도 찾아서 이 정도 판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작고 싼 거, 이거를 초보자분들이 중심으로 생각해서 소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싼 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 결국엔 크게 보면 싼 거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번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0원짜리 사와서 판매하는 게 낫지, 내가 만원짜리를 사오면 결국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색깔이나 아니면 10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만원짜리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만원짜리 뿐만 아니라 5,000원짜리도 아마 부담되실 거예요. 1인 셀러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5,000원짜리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 도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물건을 가져와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로 재고를 잡고 계속 물량을, 저는 일주일에 2-3개씩은 소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걸로 우선 연습해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아직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한 실패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 하면 90% 실패하실 거예요. 두 번째 하면 80% 또 실패하실 거예요. 세 번째 하면 70% 실패하실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 65%, 50%, 이렇게 0%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게 내가 소싱을 한 10가지, 이제 한 달에 내가 일주일에 2-3개씩 해서 10가지를 그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페이지 만들고 올리고 소싱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3개 하는 거는 정말 빡센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실력이 늘고 나서 나중에 돈을 쓰는 거지, 내 실력이 없는데 돈을 다 써버리면 돈도 쓰고 결국에는 내가 실력 없을 때 이걸 왜 샀지 하는 물건들만 내 집에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돈도 없으니까 실력은 있는데 이제 돈이 없네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2-3달만 너무 급하게 이건 진짜 팔릴 거야 그러면서 만원짜리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어차피 안 팔려요. 아니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안 팔릴 확률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셀러가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킨집 살리는 것처럼 몇 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억대 매출을 낼 수가 있잖아요. 굳이 지금 1인 셀러의 최고의 장점을 포기하지 마시고 싼 걸로 내 실력을 키우고, 내가 나중에 실력이 있을 때 제대로 하시지, 실력이 없을 때 오히려 반대로 돈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고
작고 싼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고 적은 거 설명드린 거고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왜 작고 싼 거를 해야 되는지 누가 물어본다면 대답하실 수 있게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초보라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한번 써보세요. 메모장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왜 작고 내가 왜 싼 거를 해야 되는지 한번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못 적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 보시고 가부님이 작고 싼 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하지만 강의도 아니잖아요. 금액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긴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든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업에서 이렇게 실험해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초보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잊어버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초보자분들이면 그냥 듣고 그래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메모를 하셔야지 자기가 써봐야지만 내 것이 된다. 아셨죠? 꼭 비싼 강의 들으실 필요 없어요. 유튜브라도 제대로 흡수만 하고 재미로 지금 제 채널을 재미로 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재미없는 저의 이야기를 정보성답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적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듣고 예능 보듯이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가볍게 보시는 게 저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초보자분이라면 그게 더 흡수가 잘 되니까 이거를 괜히 너무 길게 설명드렸네요. 제가 초보자가 소싱하면 좋은 키워드를 설명을 드리려다가 지금 많이 샜는데 이거를 제가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릴게요. 초보자 이거 좀 잘라서 가야겠네요. 제가 우선은 원래는 초보가 소싱하면 키워드라고 키워드를 그분이 물어보신 게 있어요. 이 영상이 왜 시작됐냐면 키워드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실 수 있겠구나. 저는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키워드의 크기란 게 있어요. 키워드의 크기. 대키워드, 소키워드 아시죠? 가방은 대키워드예요. 작은 가방은 소키워드예요. 큰 가방도 소키워드예요. 더 들어가면 여자, 작은 가방은 소속 키워드예요. 작은 키워드죠. 단어가 이렇게 있죠? 이거 초보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자세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하신 분들은 이건 아실 거예요. 이렇게 3개의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대키워드와 이 중간 키워드와 이 작은 키워드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이 해야 된다는 이 말조차 뭐 그냥 가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들으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걸 좀 나눠서 생각하긴 해야 돼요. 이게 매출과 광고비나 초보자와 중수, 고수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가방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우선은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는 거 저도 그렇게까지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습관성으로 되긴 하지만 이거를 알고 들어가는 게 확실히 성공 확률을 많이 늘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하신 분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잘라서 간다면 다음 영상에는 이 키워드 크기에 대해서 내가 큰 키워드를 해야 하는 게 좋은가 작은 키워드를 해야 되는 게 좋은가 이게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은 또 틀리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결해서 제가 갑자기 이 영상 그분을 만나면서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이 드니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